특집 대담 한반도 핵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요. 오늘 재미동포 의사이신 오인동 박사님 모시고 특집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인동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재미동포 인공관절 정형외과 의사로 남북을 오가시면서 양측을 또 보시고요. 또 미국에서 미국을 보시고 또 미국에서 남과 북을 보신 오인동 박사님의 남북 연합방을 통한 평화통일론 그리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평화해법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 동안 박사님께서 통일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신 것 중에서요. 파격적인 것의 첫 번째가 연합방이라는 새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방에 따라서 경제공동체의 청사진을 따라가면 민족사 최고의 경제 번영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자, 두 번째는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 새로운 또 주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합방이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합방이란 그 북측이 제안한 연방제 통일방안과 남측이 제안한 통일의 첫 단계인 연합제 방안의 명칭을 서로 고려해서 내가 지은 이름입니다. 새 이름인데 이것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에도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이 있다고 했듯이 남과 북의 뜻을 존중해서 남북, 북남 연합방이라고 한 것이죠. 그 연합방이라 이렇게 내가 지어놓고 보니 어디 부르기도 괜찮고 또 듣기도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서 쥐풀이할 때 건배사를 하는데요. 이러더라고요. 통일 그리고 선창하면 그다음에 연합방 뭐 이러더라고요. 네, 네. 자, 연합방 소리가 잘 들려옵니다. 귀에 울림이 좋고요.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예, 그 내용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연합방은 남북이 평화하는 것이고 또 이는 이미 해본 일입니다.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그러니까 98년서부터 2000년까지 남북이 현 체제와 정부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교류하고 협력하고 왕래하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만 돌아가되 이번에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연합방 체제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소위 대못을 박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제가 주장해온 통일의 첫 단계인 경제 공동체 운영과 평화 체제를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은 연합방 경제 공동체를 한 10년 정도 하면 한국의 국민 1인당 소득이 지금의 2배 정도, 그래서 한 5만 불 정도 이상이 되는 경제 대박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북녘의 인민들도 생활이 급격하게 풍요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을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의가 해방하고 분단 이래 한 번도 남북이 함께 써보지 못한 기본 자산이 있습니다. 남과 북에. 근데 이 기본 자산을 잘 활용하면 현재 1조 달러 되는 남녀 국내 총생산도 한 10년 있으면 2배 이상이 되고 북은 그저 남의 한 반 정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만 돼도요. 연합방 조국은 세계 5대 경제 대국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북에 가보면 거의 모든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 수입품입니다. 이거는 북의 생산 여건이 악화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여건을 개선해 주려면은 도로, 철도, 뭐 교량, 또 공항, 항만, 전기, 뭐 경공업 이런 그 모든 기본 시설을 확충해야 하거든요. 확충하는데 필요한 시설자들이라든지 또는 북인민들의 생활 소비품을 남녘에서 생산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자면 숟가락 5천만 개만 만들어도 되는데 이제 7,500만 개를 만들게 되니 그 일자리가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에 쓸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인력을 가져오느냐? 지금 전쟁 이후에 남과 북에 가장 과도하게 쏠려 있는 소모 인력이 군대입니다. 마지막 186만이 소위 국방에 종사하고 있는데 인구 3억이나 되는 미국은 140만, 13억 최대 인구의 중국은 230만, 일본은 그저 23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전부 산업인력으로 전환하면 충당할 수가 있고, 게다가 평화체제가 되면 휴전선 철조망을 걷어내지 않습니까? 그럼 북에는 남의 23배나 되는 지하자원, 그 외에 천연자원을 갖다가 우리 해외 인구까지 합한 8천만 인구, 이런 걸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는데, 이거와 40억 명 되는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하면은 우리는 그저 대륙과 해령 사이에 있어서 지정학적 불이익이 아니라 지경학적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요.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에 지정학적 불이익이라는 그 논리를 수십 년 동안 들어왔는데, 그렇죠. 지경학적 이득이라는 이제 개념을 새롭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인상적이었고요. 말씀대로 민족사 최고의 경제 번영을 이루는 연합방 경제 공동체 청사진, 이런 주장들을 저희가 가슴 깊게 보고 작년에 강연하신 영상을 좀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동영상에도 올라 있지만 이제 연합방 경제공동체 청사진의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작은 책 그 밖에서 그려보는 통일의 꿈, 남북 연합방 속에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찬란한 경제 번영의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아직 실현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부상되어 있는 것이 핵 문제인데요. 미국은 북에게 이제 핵을 폐기하라고 하고 있고, 그렇죠. 또 북은 미국에게 평화협정 체결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쪽도 이제 선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북은 여전히 이제 폐기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박사님께서는 북핵을 남북이 온전하게 안전하게 공동 관리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이제 연합방 평화 체제가 이루어져야만이지 경제 번영도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953년 정전한 뒤 6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은 북핵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논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 평화협정이 되었다면 북핵은 없었을 게 아닙니까? 이상한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북에 핵이 없던 40년, 즉 1953년부터 제1차 핵파동이 일어난 1993년 동안에도 평화협정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뿐 아니고 그 뒤 핵의혹만 있었던 1994년부터 북이 첫 핵시험을 한 2006년. 그때까지는 왜 안 됐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먼저 알아야죠. 그래야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이 안 된 이유 무엇이었고, 또 미국은 왜 지금도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데, 정말 한마디로 미국은 평화협정을 하지 않아도 손해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국익이 되는데, 남에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할까 두려워서 매달리면서 애원하니 이게 정말 미국의 동아시아 세계 정책과도 잘 맞은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처음엔 북이 이제 핵 위협을 받으니까 평화협정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북이 응하지를 않고, 그래서 그 평화협정을 압박하기 위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한번 쏴보고, 또 미국이 그래도 거부하면은, 그리고 핵발전소를 재가동하니까 영변에 그 핵 의혹을 제기해서 결국 북미 기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북이 유럽 공산국가들처럼 붕괴될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8년 만에 파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북이 결심을 하고 핵을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핵 시험을 하게 되자 이제 유엔이 제재하고 이래온 것이 소위 말하자면 지난 60년의 역사입니다. 네. 그러면 이 합의사항을 어긴 쪽이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보통 이런 얘기하죠. 약육강식이 국제관계의 상식이라고. 근데 그런 말도 무색하게 남녘 보수 정부와 수구 언론에서는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 그 부시 대통령 정부의 라이스 국무장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이 축구 경기 도중 골대를 옮긴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합의한 내용, 조기가 골대였는데 거기 거의 다 갔으면은 골짝 옮겨가지고 아니야 여기로 해야 돼로 돼서 안 됐다는 거죠. 네. 미국이 합의를 깨서 북미 간 평화협정이나 핵 문제 해결이 이제 안 되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건데요. 자, 지금 남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면 수구 보수 진영으로부터 반미주의자, 종북주의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거는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국무장관뿐이 아니고 최근에 오바마 정부 지금도 나가고 있지만 거의 국가안보회의 베이더 국장이 책을 하나 냈는데 네. 그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국은 궁극적으로는 북정권 붕괴와 남한의 흡수 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단기 또 중기적으로는 근본적 해결하는 협상과 대화를 통해 지연시킨다는 소위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라고 그러죠. 네. 그런 정책으로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94년 북미 합의 불이행을 말한 사람도 전 주한미국대에서 했던 보스워스 당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총장이었고 네. 또 북미 합의를 협상할 때 과장 노릇을 했던 조엘 위트라는 학자도 뭐라고 했냐면은 파기된 다음에 기본 합의의 기념물은 콘크리트로 메어진 두 개의 거대한 구덩이뿐이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미국 관료들이 미국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미국 관료들도 반미 종북주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만약 그렇다면 뭐 나도 이분들과 함께 그 반열에 드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군요. 네. 그런데 미국은 이런 양심적인 애국 시민들 때문에 사실 국제적 체면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인용도 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정말 패권 국가인 미국이 그 패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재미난 비유를 하셨는데요. 이제 그 클린턴 대통령도 이제 퇴임 후에 94년에 북미 제네바 합의는 북이 지키지 않은 게 없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또 책에 써 있네요. 아이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랬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그 악순환의 반복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요. 아니 미국이 북의 핵을 저지하겠다 핵가발. 네. 이게 진정성에 좀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합의 사항을 지연시키거나 꼴대를 옮겨 다시 협상해서 합의하고 또 그다음에 파기하는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의 핵미사일 능력은 계속 높아져 간 겁니다. 그러죠. 네. 아니 이게 정말 처음부터 미국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북에게 핵미사일 개발을 은근히 강화한 셈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2012년 말에 보세요. 두 번째 인공위성 발사로다 궤도 올리는 거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지난해 2013년 봄에 제3차 핵시험을 했다고요. 왜 했냐면 대북 미얀 합동 전쟁 연수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처럼 미국이 자기국에 따라 세계 질서를 유지하느라 평화협정 체결을 지난 60년 동안
처음엔 무시하고 그다음엔 기피하고 나중에는 아주 대놓고 거부해오다 보니 결국 미국은 우리 계례의 한쪽에 핵미사일을 선물한 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이 우리 계라에게 핵을 선물했다 이런 예. 표현을 했는데 역설적이고 또 이제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근데 미국이 우리한테 주신 핵 선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은 이제는 평화를 위해서 폐기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게 어떡합니까?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북해의 당사자는 사실 남쪽인데 이 문제를 미국이 해결해 줘야 한다고. 또 북은 남과 이거를 좀 해결했으면 하는데 군사주권을 얻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미국과 얘기할 수밖에 없다 해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 말이에요.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북이 핵을 포기하면 정말 평화협정이 이루어질까요? 글쎄요. 여러분 난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세계 뉴스를 통해서 알듯이 미국은 이라크의 핵을 제거한다고 침공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가 바로 북미 합의를 파기하고 기본 합의를 파기하고 한 2002년 말과 2003년 3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그 뒤에는 핵을 중도 포기한 리비아도 붕괴시킨 것 북이 봤으니 네. 북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도대체 내가 이걸 포기했다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평화협정이 안 되면 핵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이 북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과 미국이 이제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서로 그 빼도 박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미국이 거부하는 이 평화협정, 북미 평화협정 대신에 남북이 평화 체제를 구성하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1960년에 그게 이제 해방 15주년을 맞아가지고 북이 그때 경제적으로 남보다 우세했어요. 그래서 남한테 다 평화협정을 제안했어요. 그때는 그 소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뭐 이런 정신으로 다 했는데 자 이렇게 많이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야말로 소위 우리 민족끼리 정신이 바로 민족자유주의 정신 아닙니까? 네. 그 평화체를 이루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이제 핵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북과 미국 사이에 해결을 봐야 되는 문제다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도대체 지금 남녘에서 매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에 제가 일했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 모든 일을 좌지하고 있어서 6.15 해측위원들과 네. 미국 상원, 하원, 외교위원회를 찾아가서 코리아 평화 문제를 면담, 토론하고 또 국무부에 가서 당시에 지금 여기 주한 대사는 성김, 네, 네. 그 당시는 육자회담 미국 대사였거든요. 그 사람과 지금 로버트 킹이라는 그 북인권 대사, 네. 이 사람들하고 토론하면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건의도 하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아주 장문의 정책 건의서를 만들어서 보냈더니 우리 종시 오바마 대통령이 대답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요? 답변도. 내용이 기대가 되는데. 내용은 참, 이 문제가 우리 미국이 여러분 대미동포들과 더불어 고민해야 될 사안이다. 이런 의례적인 편지를 대화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까지 했어요. 지금 미국 국무장관이 존 케리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때 상원 외교위원장이었어요. 네네. 그 사람의 주선으로도 국회의사당에서 공화당 한반도 전문가 데이비드 헬핀하고 또 민주당 상원 한반도 전문가 프랭크 자누치 위원과 여러 다른 전문가들과 한반도 평화체제 공개 토론을 사회해 본 적도 있습니다. 네, 네. 재미동포이시고 미국 시민권자인 박사님께서 하여튼 미국에서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셨네요. 글쎄 뭐 다 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좀 봐야 될 때까지는 했는데 근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특히 우리는 민주당은 진보적이고 공화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죠, 다들.
근데 미국의 국익 앞에는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미국 시민들 참 든든한 얘기구나. 또 한편 이것이야말로 우리 남녘이 본받아야 할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결론은 뭐냐면요. 미국이 참 소련과 더불어 우리를 이렇게 분단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도 무척 사랑해요. 예? 북은 말 안 들어주고 남은 너무 말 들어주고 미국이 북핵 폐기를 주장하면 남도 적극 복창해 주니까 미군 주둔도 계속할 수 있고 뭐 미군 군사기지 또 대규모 미군 실전 연수장도 1년에 몇 번씩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고가 재래식 무기 요새는 무슨 경보기를 산다든가 그리고 뭐 스텔스까지 산다지. 그리고 미군 주둔군이 미군 주둔 비용까지도 받아가니 세상에 이런 극진한 대우를 세계 어디에서 받습니까? 내 나라가 도저히 마다할 수 없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결국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반대되는 일이고 뭐 전쟁 연습이라든지 가끔가다 위기조성 발언 이게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요새 지금 북핵 문제 가지고 지금 20년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언제까지 해결해야 된다 또는 끝내야 한다는 그런 기한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 문제네요. 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장사가 지금 잘 되고 있으면 장사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꼭 언제까지 끝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 네. 그러면서 미국은 그대로 패권을 유지해 가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혀 되지 않는 이 평화협정을 해달라고 이제 이 외국에서 이게 막 쫓아다니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망을 넘어서요. 나 자신이 바보스럽고 초라하고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북 문제는 남북이 해결해야 된다는 만고의 그 단순한 진리로 돌아온 겁니다. 돌이켜보세요.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 결국 남북 지도자가 결의의 이익을 위해 나서서 해낸 것이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북과 화해할 테니 허락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김정일 총비서가 중국에 가서 허락을 받고 남과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한 겁니까? 남북이 그냥 의기투합해서 한 거고 그 기운이 뻗쳐 2007년 14 평화 번영 선언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재미난 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흥분하지 말고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아니 내가 얘기한 대로 보면은 이렇게 남북 사이가 평화적으로 가는 것은 미국에 하나도 도움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이 나서서 말렸습니까? 너희 하면 안 된다고? 없죠 그런 적. 이것이 큰 나라 미국의 여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남북이 정말 그 고난을 겪고 해왔는데 이제 화해하고 통일하겠다는데 나서서 반대하면은 국제적 지탄을 받는다는 것도 미국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남북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진리고 또 하면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 평화협정도 또는 평화체제도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박사님이 미국에서 활동해 오신 거를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해라. 북미 평화협정이 아니라 남북이 먼저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53년도에 정전협정상에는 미국, 북한, 중국군 사령관이 이제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 평화협정 체결에서도 남쪽이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아주 너무 옳은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명국, 북한, 미국, 중국끼리 평화협정하면 그 한국은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되죠. 갑자기 한국으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도대체 얼마나 굴욕입니까? 그러니 북과 평화를 지켜나가야 할 상대 남한인데 없는 거.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북이 해야 된다는데 다행히 2007년 노무현 김정일 14선언에서도 네. 남과 북은 현 정전체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합의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처음 당장 거기까지는 갈 수 없으니 남북 연합방을 확고하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남북의 평화적으로 합의하는데 뭐 미국과 중국이 보장해야 됩니까? 그건 소국의식이에요. 오늘의 여러분의 남과 북은 2000년대 남북이 아닙니다. 지금 2015년입니다. 내년. 예. 근데 요즘에 보면 2008년 이후에 그 5년 동안 뭐 열리진 않고 있습니다만 육자회담이 이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추구할 수 있는 또 추진할 수 있는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또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글쎄 그 얘기 많이 듣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참 답답해요. 사실 북에서는 물론이지만 남녘 사람들도 소위 한반도 주변 4대국은 남북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말하죠. 네. 그런데 아니, 남북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주변국들과 우리의 무슨 통일을 논의하자는 겁니까? 난 이거 참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증명되는 것은 육자회담 했던 거 얼마나 참담한 파행도 봤습니까? 여러분 9.19 공동성명 생각납니까? 2005년 뭐 돈 세탁 어쩌고 해가지고 좀 그랬던 일. 그래서 그거 한 지도 벌써 9년입니다. 육자회담 생기는 2003년이니까 11년인데 뭐가 됐습니까 아직까지? 말씀대로 지난 5년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그러니 이 분단국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어리석고 서럽고 그냥 불이익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년이면 70년째입니다. 그런데 참 가만히 보면 우리 결에 슬기로워요. 내가 밖에서 보니까 더 그래요. 지금 남은 세계 12대 경제국이다. 정보통신, 스포츠 문화 강국이 아닙니까? 또 북은 세계 7대 핵 미사일국. 그러면 핵하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핵발전소 23개나 가지고 있어요. 북은 하나도 없어요. 핵이 뭐 꼭 나쁜 겁니까? 그리고 10대 우주국의 CNC 과학기술, 군사, 자주 강국이 됐어요. 그러니 이러한 위협은 남북 해동포가 정말 함께 서로 축복하고 자부해야 할 결의에 난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자산과 역량의 위세를 갖게 된 걸 정말 자각하고 우리 계례의 이익에 맞게 먼저 남북 평화 체제를 구축할 때가 난 되었다는 거죠. 네. 자, 남측의 경제력 그리고 북의 과학기술, 군사기술 능력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전체 우리 민족의 자산이다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좀 시켜주신 것 같은데요. 박사님 논리대로라면 이제 그렇게 갈 것 같긴 한데 아직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게 참 분단극의 서글픔이라고 해야겠죠.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얘기도 있고 남북 관계 때문에. 반면 나는 정말 남녘도 북녘 사람도 아닌 동포 미국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밖에서 북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또 미국을 안에서 그리고 북에 가서 미국을 보고 남에서 미국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좀 다르죠. 암만 해도 여러분들과 보세요. 2014년 봄에 북이 뭐 다정화, 경량화 했다는 핵시험을 해서 마치 미국 본토까지 미사일이 날아올 것 같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서는 남녘의 보수층에서 자주 국방을 해야 한다면서 자체 핵무장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왔죠.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아유 보수 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어떻게 이렇게 아득하고 자주성이 강한지 감동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첫 번이 아니에요. 1970년대 중반 베트남 전쟁 10년에 세계 최강 미국이 반스바람에 땅굴 기는 베트남한테 패퇴하는 걸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야
이건 미국 믿을 수 없다. 우리도 자주 국방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은밀히 핵가발을 추진한 적이 있죠. 네, 네. 있죠. 네. 미국에 들켜서 중단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20몇 년 후입니까? 지금 25여 년 후에 현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 북의 핵을 머리에고 살 수는 없다고 해도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 말 들으니까 더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바로 이 말이 뭐냐면 미국이 북의 핵 위협을 시작한 1958년 이래 55년 동안 미국 핵을 발 아래 딛고 살아온 북의 입장을 얼마나 잘 대변해 주는 거냐 이거예요. 네. 이게 진정이었다면 이제 남북 사이에 뭔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잘못됐나요?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런데 그렇게 좀 감동적인가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아직까지 미국의 순종 4대만 해온 남한이 미국의 반대를 넘어 자체 핵가발을 할 수 있을 것 도저히 그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안 되겠죠.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그렇다 해도 남한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핵 얘기가 나왔는데 핵 발전소 과학 기술도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아닙니까? 네. 게다가 남한은 북과 달리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열강의 국제적 그 신용과 존경을 받는다고 다들 자부하고 있을 거예요. 네. 물론 착각이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 북은 이후의 초대 강국 미국에도 정면으로 핵 대결하는 군사 자주 관계입니다. 그런 나라 세상에 없어요. 아직. 예, 유일하죠. 예.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 이 그 실력을 남의 실력과 함께 발휘해 보면 아, 세상에 못 이룰 게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할 때 이 기회에 바상의 대전환을 해보라 이거예요. 뭐냐? 왜 북핵을 머리에 이고서 할 게 아니라 남북이 함께 꼭 껴안고 안전 공동 관리하라는 건 말입니다. 이게 그 개념 자체가 북핵이 아니라 우리 남북이 공유하는 핵으로 네. 같이 공동 관리하는 대상으로 삼자 이렇게 그렇죠.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그 남북이 핵국가가 되자 뭐 이런 얘기신가요? 비핵화를 주장한 남의 건 청천벽력이죠. 아니죠. 이제 미국은 말입니다. 네. 북핵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도 없는 처지라고요. 그래서 요새 미국은 핵 폐기보다는 핵 확산을 두려워하는 모습이라고요. 그런 입장을 많이 그렇죠?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핵 확산, 뭐 중동, 뭐 아랍 세계. 그러니 도대체 이 남북이 이러한 묘한 안전하게 공동 관리하겠다는 제안하면 60년 동맹 미국이 수용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이것도 거부한다면 남한 국민들 정신 차려야죠. 한미동맹의 실상이 뭔지를 제발 알아야죠. 북한에게 남북 안전 공동 관리 굉장히 새롭고 놀라운 발상입니다. 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새롭죠. 물론 제가 얘기하고 저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네. 그런데 보세요. 미국이 위협하는 한 북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한이 매번 교류 협력전에 선핵 포기부터 주장하면 이게 정말 얼마나 허황한 일입니까? 될 일을 주장해야죠. 박사님 말씀대로 남북이 안전하게 공동 관리하자 북한 핵을 그렇게 만약에 가정을 하면 앞으로 그러면 남북이 공동 관리하는 핵을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남북 평화 체제를 해서 남북 연합방 경제 체제를 운영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져요. 아까 얘기대로다 참 풍요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북핵을 갖다 신용 있게 공동 관리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뭐 제 통일의 2단계로 들어가든지 어떻든 간에 잘만 했으면은 우리 결의가 원하는 것이 뭔지에 따라서 핵을 폐기하는 것이 우리 결의한테 그냥 폐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쯤 가서. 근데 만약 일본도 중국도 옆에 있는데
그 위험상스러우면 공유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것도 하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합방을 거친 통일조국은요. 지금 핵국가이면서도 아무 말썽도 안 부리는 프랑스, 영국 그 능가하는 세계 5대국 반열에 드는데 뭐 우리가 핵 가지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북은 소국의식 버려요. 그리고 대국의식으로 자주적인 얘기를 해나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남북 연합방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의 핵을 안전하게 공동 관리하자 이제 이런 말씀으로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근데 박사님의 이런 제안을 북측에서 받아들일까요? 나는 북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출간한 책을 가지고 평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북의 관료와 학자들과 토론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읽고 와가지고 자기네는 대찬성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길래 그러면 이거 김정인 제2비서에게도 전해달라고 서명해서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주 북에게 강력하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1960년대 남북평화협정을 제안했던 그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북이 뭔가 좀 자신이 없어서라든지 또 무슨 의심 때문에 주저한다면 남쪽도 여기에 동의한다면 적극 설득하면 되죠. 여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김정은 제1위원장께 네. 책을 뭐 전해달라고 하셨다는데 박사님 책을 받답니까? 제가 뭐 만나서 물어보지 못했으니 아직은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 북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통일에 관한 모든 문제들 같은 것, 뭐 다른 것도 그러겠지만 각 그 단계적으로 아주 치열한 토론을 거쳐 위로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네. 김정은 제1비서에게까지 그것이 도달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북은 사실 남욱은 미국, 중국, 미국하고 그렇게 60 동안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 남하고도 물론 잘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잘 돼 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말로 소통하고 대화하기 쉽지 그래 미국하고 영어로 다 대화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무슨 통역 어쩌고가 아니라 이게 서로 통하는 게 있어야지 합니까? 그쯤 되면 남도 그냥 북에서 얘기하는 대로 적극 화담하면 되고 또 사실 지금 동북아의 경제 군사 형세가 정말 남북의 강한 의지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이 대국으로 부상하고 러시아도 보세요. 지금 계속 다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미국도 더 이상 평화협정, 이 남북 간의 평화협정이든 북미 간의 협정을 갖다가 피할 수 없게 돼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나는 미국이 북과 평화협정 당사자로 나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때쯤 되면은 남에게 대신 북과 평화해도 좋다고 허락을 해줄 겁니다. 미국은 승리가 아닌 평화협정 따위에 서명할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남쪽은 뭡니까? 미국을 허락을 받은 뒤에 나서는 그런 치욕이죠. 내가 생각하는 치욕인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정말 그런 치욕을 면하기 위해서 경제 강국, 여유 있는 남이 북에게 연합박 경제 공동체를 그냥 선도하자. 선도. 어? 그러면 일은 더 쉽게 되죠. 훨씬 더 쉽게 되죠. 자, 근데 얼마 전에도 뭐 핵 문제뿐만 아니라요. 최근에 뭐 북의 미사일 발사를 가지고 이제 도발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막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북의 도발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도 뭐 미국에서 그런 뉴스 다 보는데 하여튼 끌만 하면 그냥 북의 도발이라고 그래. 그럼 어느 나라는 자국의 영토와 영해에서 무기 연습이나 실험을 안 합니까? 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물론 남북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도발이라고 안 할 수 없다. 그러면 남은 왜 미군을 없고 매 몇 번씩 북의 코앞에서 전쟁 연습을 합니까? 나는 아직까지 북이 중국군과 합동으로다가 대남 전쟁 연습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진짜 도발을 하고 있습니까? 도발을 하고 있는 남쪽이 정말 이걸 중지하고 남북 평화를 하자고 해야죠. 네.
그런 거 보면 사실 뭐 미국도 중국도 여러분 나무랄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슨 아까 반미주의자 그랬는데 그들도 그들의 국익을 추구하듯이 남북연합방을 이룬 뒤 우리도 그냥 결의 이걸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쨌든 뭐 남은 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군사적으로. 그래서 이 군사 주권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북에 그래요. 남에게 확신을 안겨주라. 그래서 남이 군사 주권을 쉽게 환수해 올도록 도와야지만 명실상부한 상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남녀 국민들한테는 당신들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국 절대 거부 못합니다. 지금 미국은 16조 달러 빚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미국이 남에게 자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남한은 그 요구 더 크게 받아들여서 우리 애들 지금 여기 3만이 와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줘요. 박수 쳐서. 그러면 미국의 군비 감축도 도와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남한이 해야 할 동방예의지국의 예의가 도리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이거 심각한 얘기지만 우리 조국의 중국, 일본, 미국 군대가 주둔해서 온갖 피해와 수모를 당해왔던 민족사의 그 쓰라린 과거, 그 현재를 정말 말끔히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께서는 이제 재해동포 미국 시민권자라고 그런지 이제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주한미군 철수, 뭐 핵 문제에 관해서 막 거침없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시원했는데 남쪽에서 아직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 정서가 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이해하지만 저는 해야 될 얘기를 하고 또 저는 정말 옳은 얘기를 제3자적 입장에서 그러나 정말 조국애와 동포애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 시민이지만 우리 모국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또 이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벌써 경제 문제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지금은 정말 내년이 2015년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70년 반목 대결해와서 막다른 골목까지 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야말로 안으로는 정말 평화의 길을 다지고 밖으로는 정말 대국 의식 아까도 얘기했죠. 자주적으로 주변국 외교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남북이 하나로 되어가면서 차차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많이 얘기했죠. 그리고 평화 안보 체제를 형성해야 되는데 남북이 주도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결의만이 동아시아 3국 가운데 동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중국, 일본, 우리나라 아닙니까? 다른 나라 침략해본 적이 없어. 우리는 이런 역사적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권 대표님도 얘기한 대로 지경학적. 네. 그러니까 대륙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끼어서 경제 시대에 정말 지경학적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앞으로는 이 3국의 세계 동아시아 시대가 옵니다. 박사님께 제안하신 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현실성 없는 순진한 꿈이다, 또는 이상적이다, 또 감상적인 환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능동적 노력으로 그런 걸 해내야죠. 그래야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꿈과 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분단을 갖다 당장 내일 통일로 다 실현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 통일은 절수록 빠른 시간 내에 해야만 실현 가능한 겁니다. 네. 만약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까 자꾸 70년 얘기했는데 또 어쩌고 30년 지내면요. 남과 북이 따로 100년의 역사를 가진 두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 남북이 마음 트고 그 시작만 하면 빨리빨리 좋아하는 우리 교회 몇 년 안에 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남북의 지도자가 정말 당대의 통일을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욕심 아니면 결심을 가져야죠. 자, 남북이요 7.4 공동성명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6.15 선언 14선언까지 좋은 합의를 굉장히 많이 이뤄냈고요. 꿈에 부풀어 있었던 때도 많았었는데 또다시 이제 대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양측의 전하는 박사님의 말씀 좀 마지막으로 좀 청해 듣겠습니다. 지난 정말 69년 분단 해방 정말 할 짓 못할 짓 다 해봤어요. 제 발은 통일지도 좀 해봤죠. 조금 아까 얘기한 6.15라든지 14. 겪을 만큼 다 겪었으니 이제 그 기싸움이니 무슨 자존심 대결한다고서는 판문점에 앉아가지고 그따 용졸한 짓 할 때가 아니라고요. 정말 결의에 맞는 대결을 바라보면서 좀 분리하고 또 좀 손해라 해도 서로 통 크게 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북에 가서는 그래요. 남쪽에서 화해하고 협력하고 인적 교류에 관한 거 요구하면은 다 들어주라 이거야. 다 줘서 손해할 거 하나도 없다 이거야. 남에게는 북에 지금 필요한 인도적, 물적 지원이나 경제 교육 또는 사회 기본시설 확충 이거 다 수용해주면 돈 2, 3배로 더 분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다는 사실을 내가 제일 첫 번에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내 책에 다 자세한 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데 단지 하나 그러면서도 내가 빠뜨릴 수 없는 얘기는 우리의 통일은 남북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이념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을을 지켜나가야 할 측이 주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정말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남측이 될지 북측이 될지 모르고 남북이 같이 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찬란한 결의의 앞날을 보는 조국 통일의 그 미래상을 내가 보여드리는데 거기에 따라서 고리아 연합방 경제 평화체제를 합의하고 선포하자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남북 해외 우리 결에 누구든지 다 꿈을 안고 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결에는 남의 인공위성 쉬운 예로 북의 은하 로켓으로 올리는 꿈도 꾸고 있다고요. 우리 선조들이 그 가난 속에서 밥 굶지 않고 등 따스운 풍요, 억압받지 않는 자유, 사람 대접 똑같이 받는 평등, 남에게 조공바치며 사대하는 않는 그런 나라. 이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이제 때가 왔으니까 남북 해외 8천만 결의 조국 통일을 이뤄내자고요. 그것이 마지막 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요 남북 연합방 그리고 북핵의 남북 공동 관리를 주창하고 계신 그리고 북미가 아니라 남북 평화 체제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그리고 오인동 박사님과 특집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